자, 여러분, 자, 오늘은 사장입니다, 사장. 자, 이게 이제 주교제로 넘어왔어요. 주교로 넘어왔고, 어, 사장,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이 뭔지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그러니까 결국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어, 그 목표에 맞게끔 어떻게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음,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잘 만드는 거거든. 그죠? 음.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주교조에서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이상적인 소프트웨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같이. 자, 여러분, 어, 하드웨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하드웨어랑. 자, 하드웨어는 어, 여러분 PC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PC. PC 하나가 있는데 그 PC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한 회사에서 만들어요. 한 개발팀이 다 만드나요? 어, 아니죠. 어, 자, 저기 CPU도 있고, DRAM도 있고, 그다음에 마더보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주변 기기들 있죠. 뭐 그래픽 카드나 뭐 네트워크 카드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합칠 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그래픽 카드나 네트워크 카드는 그 슬롯에 딱 꽂으면 되죠. 그럼 동작하죠. 맞아요? 근데 그 각각 하드웨어는 다 따로 서로 막 협력해서 막 얘기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따로 다른 회사에서 하죠. 그죠? 근데 딱 조립만 하면 하나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죠? 뭐가 있어요, 그럼? 회사들끼리 뭘 알고 있는 거야, 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드웨어 회사들이 같은 회사가 아닌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어, 그렇죠. 뭐 있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슬롯에 그 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다 미리 서로 뭐야? 표준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맞나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다 각자 독립적으로 그죠? 개발을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있죠? 되게 내가 생각할 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음. 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때? 하드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로 사용하기가 편하죠. 내가 딴 걸 가져다 쓸 때 PC를 하는데, 자, 이 네트워크 카드, 너무 오래됐네. 새 거, 좋은 거 하고 딱 가져가 딱 꽂으면 끝이죠. 걔랑 내 PC에 뭐만 맞는지 확인하면 돼. 어, 표준이 맞는지, 그죠? 확인하면 되죠. 사용하기 쉽죠. 리유스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컴퓨터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터 전체를 다 봐야 돼? 아니면 특정 그 부품 하나만 손대면 돼요, 보통. 어때? 음, 네트워크 카드 고장이 났어. 그런데 그래픽 카드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수정 하나만 하면 돼요. 유지 보수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할 때도 특정 기능은 특정 하나의 카드만 바꾸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쉽죠. 한 덩어리가 아니죠. 각자 따로 보면 되잖아. CPU 따로, 다 따로 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구분돼 있죠. 맞나요? 어.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모듈화라고 합니다. 모듈. 모듈. 여러분, 모듈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모듈?
어때? 이거는 독립적인 개발도 아닙니다. 그죠? 그죠? 논리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분한 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듈화를 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 너무 좋겠죠. 안 그래요? 인터페이스를 정해놓고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내 팀들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우리 자 인터페이스 딱 정의하고 자 다 완전 찢어져.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고 서로 코드에 영향을 안 받는다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느낌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응?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아무리 고쳐도 저쪽한테 영향을 안 줘. 우리가 서로 당연히 콜하고 콜 받지만 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지보수하기도 그렇고 리유스하기도 이해 분석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그리고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얘기한 이 모듈화를 가장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음, 랭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그게 나온 배경이에요. 그걸 하려고. 어. 자, 그래서 이게 물론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적합해요. 모듈화하고 이렇게 유지보수하기 쉽게 구조를 만드는 게. 음. 그래서 다른 언어 할 때도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아니더라도 지금 얘기한 그런 모듈화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소프트웨어 퀄리티도 올라가고 개발하는데 시간, 노력 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왜 그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지 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이해했습니까? 음.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이 어, 나온 배경, 그 다음 목적 이걸 이해해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항상 그 목적에 맞게 그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장에서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건 알죠?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의 네 가지 컨셉. 이건 abstraction, encapsulation, inheritance, polymorphism 이건 너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는 이해를 100% 못하더라도 이 용어는 다 들어봤죠. 객체 지향 들으면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도 나오고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내가 여러분 오랫동안 가르쳐 본 학생들은 이 용어는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의미나 아니면 이걸 실제 디자인할 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모르더라는 거죠. 모르더라. 그냥 객체 지향하면 C++ 자바의 문법 공부한 거예요. 문법. 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거의 모른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사실은 이걸 왜 나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폴리모피즘을 왜 쓰는 거야? 그런 게 있다더라. 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디자인하고 인캡슐레이션 그런 많이 감춰야 된다는데 오케이. 그리고 자기는 음, 원래 하던 식으로 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떤 의미고 이걸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음, 디자인을 아까 얘기했던 모듈화된 방향으로 디자인을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씩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의 장점 이렇게 해서 장점들 좀 정리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이그젬플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API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모듈화되게 서로 완전 독립적으로 하드웨어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거 하고 나서 여러분 요 비슷한 걸 갖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같이. 코드를. 알겠죠?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됐나요? 음. 자, 그래서 음, 우리가 디자인하기에 앞서서 이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음, 특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 나온 내용들은 항상 우리가 디자인하고 뭐 개발할 때 항상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뜻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특징이 abstraction이죠. 그죠? abstraction은 우리가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그렇지. 추상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추상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때? 그 딱 추상화의 느낌이 딱 오나요? 뭘 하는 거라는 게 딱 느낌이 와요? 추상화 이러면 느낌이 뭐 하는 거다. 음, 잘 안 오죠, 그죠? 잘 안 오는 것 같아. 그 용어만 알고, 그죠? 정확한 뜻을 우리 한번 봅시다. 무슨 의미인지. 자, 왜냐면 사람들이 추상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내가 첫 시간에 보여줬던 거 기억나요? 거기서 그 어, 네이버 그 임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추상화를 잘하는 능력, 추상화와 구체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능력이 개발자의 그걸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개발자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어, 그게 무슨 의미냐? 추상화. 봅시다. 자, 오브젝트부터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여기서 오브젝트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프로블럼 도메인, 자, 우리가 개발하려는 그 문제, 그 분야에서 어떤 걸, something을 abstraction 해놓은 게 오브젝트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오브젝트 뭘 할 수 있냐면, 이 할 수 있는 게, 어, 그거에 대해서 이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얘의 기능을 제공하는 거. 그죠? 이게 오브젝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요 첫 번째 걸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오브젝트에 뭐라고 얘기하죠? 정보 저장하는 거. 어디다 저장합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을 용어로 하면 그렇지. 이거 C++의 데이터 멤버에 해당하는 거죠. 얘는 밑에 건 뭐예요? 펑션. 멤버 펑션이죠,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attribute operation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맞아요. state behavior 아니면 property, method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그런 용어도 들어봤죠? 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걸 abstraction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오브젝이다. abstraction 한 뜻을 한번 볼게요. 어, 이게 좀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뜻을 알고 다시 쪽으로 넘어오면 얘를 보고 넘어오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관점에서 중요하거나 interesting, 어,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만을 include해서 표현한 거 이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아직 확실하게 감이 안 오죠. 그럼 두 번째, 요거는 우리가 콜린스라는 영영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일반화된 어떤 아이디어나 컨셉을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가지고 일반화된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하는 거냐면 자, 어떤 스페시픽한 이젠플들이 쭉 있는데 걔들로부터 커먼 공통된 퀄리티 어떤 특징들을 추출해 내 가지고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거다. 일반화 시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이해 안 되죠?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의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해,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다 홍대 학생이잖아요. 그죠? 홍대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 걸 내가 특정 한 명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학생의 학번이 7자리더라. 그죠? 그리고 처음 두 개는 학년이고, 입학한 그 연도고, 두 개는 학과고, 나머지는 그 학과 내에서 그 해 들어온 학생들의 번호더라. 자, 이렇죠? 어, 어떤 특정한 학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보니까, 어, 졸업 요건이 몇 개더라? 132더라. 그 다음에 교양 영역을 구분하는 게 뭐 8개가 있더라.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한 학생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학생, 홍대 다른 학생도 보니까 똑같죠? 거기에 대해서 똑같죠? 또 다른 학생도 다 똑같아서 홍대 학생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학번을 7자리로 만들고 졸업 요건을 132로 하고 교양 영역을 8개로 나눈 이런 것들을 하나 제너럴라이즈한 컨셉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스페시픽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그젠플에서 커먼한 퀄러티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아주 일반화된 컨셉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이걸 뭐라고 한다? 앱스트랙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음. 그럼 위에 걸로 보면 이거죠. 자, 우리가 특정 관점에서 홍대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거나 필요한 거 시스템. 여러분 뭐야? 학번, 교양 영역이 8개로 졸업 요건이 얼마다. 이런 것들 딱 뽑아낸 그 작업을 앱스트랙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앱스트랙션 한다는 게 첫 번째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앱스트랙션한 게 더 잘 보이는 거죠. 오브젝트 단위로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모델링은 다 앱스트랙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축에서 하는 모델링 하는 것도 앱스트랙션 하는 거고. 그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좀, 음. 자, 그럼 좀 더 진행해 보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뭐냐면 이겁니다. 각 객체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스테이트, 비헤이비어, 그죠? 애트리뷰트, 오퍼레이션들을 추출해내는 거, 이걸 앱스트랙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서 앱스트랙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예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앱스트랙션이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실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건 아주 복잡한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자, 우리 홍대 캠퍼스 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내가 이 예를 많이 듭니다. 앱스트랙션 할 때. 자, 보면 홍대 캠퍼스의 물리적인 모양이나 뭐 특성들은 여러분들 아주 복잡하고, 그다음에 크고, 그죠? 그렇죠. 실제 아주 다양하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이 강의실 안에 하나 있는 뭐 칠판 하나, 뭐 의자 하나 다 물리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거잖아. 그죠? 그 캠퍼스 자체에 대해 그럼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자, 앱스트랙션을 합니다. 뭘 어느 관점에서 하냐면 보통 여러분 지도는 뭡니까? 지도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해요? 여러분 보통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는 기본 지도는 뭐가 하고 뭘 중심으로 해? 그쵸? 목적이 뭐예요? 그 지도 어디 빨리 찾아가는 거잖아. 그죠?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하고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홍대 캠퍼스가 있는데 이게 캠퍼스에 지금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걸 들어가 보면 이렇죠. 건물하고 길만 나와 있잖아요. T동 찾아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거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앱스트랙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한 거예요? 어떤 관점? 건물을 어디 있는지 찾아가기 쉽게 하는 그 목적이죠. 그런 관점이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앱스트랙션 딱 해놓은 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입니다. 실제 캠퍼스는 너무 복잡하지만
앱스트랙션 한 거죠.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것들만 딱 뽑아낸 거죠. 맞아요? 음. 자,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홍대 캠퍼스인데 뭘 한 거야? 어, 지형도를 그린다고 칩시다. 지형도를 그리면 관점이 달라졌죠? 그죠? 와우산부터 해가지고 어, 우리, 어, 여기 밑에 있는 기숙사까지 지형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등고선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런 관점이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데 어떤 관점에 앱스트랙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학생. 자, 학생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들은 각각의 학생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무형의 어떤 특성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죠. 그죠? 너무 복잡한 대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뽑아낸다. 그게 엑스트랙션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 어, 홍대 컴퓨터공학과 관점에서 학생들을 볼 때는 필요한 정보가 뭐냐? 아이디 그죠? 학번, 이름, 학년, 그다음에 어떤 수업을 들었냐, 그다음에 평점이 얼마냐 이런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관심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똑같은 학생인데 그게 아니라 동아리에서 동아리에서 볼 때 그 학생은 뭐 수업 뭐 들었고 평점이 얼마고 이런 거 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예를 뭐 테니스 클럽이다. 이러면 이 학생이 수준이 상, 중, 하 중에 뭐냐? 아니면 얼마 동안 그동안 쳐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음. 그래서 앱스트랙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앱스트랙션은 유무형의 모든 걸 갖다가 다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어요. 그죠? TV, 카메라, 컴퓨터 이런 유형의 것들도 객체로 할 수 있고 회원, 교수, 강의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런 것도 앱스트랙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어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State, Behavior, Attribute, Operation, Property, Method, 그다음에 뭐 데이터 멤버 펑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앱스트랙션 한 게 오브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가져오는 거. 이게 앱스트랙션이다. 자, 여러분, 앱스트랙션이 이제 뭔지 좀 더, 와닿나요? 의미가? 한마디로 표현은 난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내는 작업. 이걸 앱스트랙션입니다. 모델링.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에서 한번 봅시다. 앱스트랙션 한 결과가 클래스고, 그거의 실제화된 게 오브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음. 여러분, 인스턴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인스턴스. 자, 인스턴스가 어떤 의미냐면 실체화된 걸 얘기하는 거죠. 실체화된 거. 그죠? 맞아요. 뭐가? 어떤 스트럭처가 정의만 돼 있었는데 그걸 실체화시킨 걸 인스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체화됐다는 게 의미가 뭘까? 봅시다. 클래스는 인스턴스예요? 아니면 데피니션이에요? 클래스는 여러분들 C++ 할 때 클래스 스튜던트 해가지고 정의하면 그건 데피니션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new student 혹은 student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한다. 그건 뭐가 되는 거죠? 그걸 인스턴스라고 부르죠.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오브젝이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클래스, 얘는 오브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데피니션이고 오브젝은 인스턴스예요. 그죠? 자, 그럼 인스턴스가 어떤 뜻이냐면 실체화됐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체화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메모리상에 공간을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new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new 하는 순간 그 클래스의 데이터들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읽어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걸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스턴스.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게 오브젝이죠. new 하거나 연선언에서 나온 결과를. 자, 그래서 클래스는 요거 얘기했지만 오브젝트들, 이런 오브젝트, 유사한 오브젝트들의 데피니션입니다. 어떤 유사한 거냐면 애트리뷰트나 오퍼레이션, 그죠? 링크도 애트리뷰트로 볼 수 있죠. 이 포인터니까. 자, 요런 게 유사한 오브젝트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 데피니션 한 거예요. 그죠? 홍대 컴퓨터 공학과 학생, 이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구조로 정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멘틱도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똑같았는데 그 어떤 애트리뷰트의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면 학번을 7바이트로 했는데 우리 홍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다른 학교는 그게 다르더라. 예를 들면 학과가 3자리고 학생은 2자리더라. 번호는 2자리더라. 하면 어때? 같은 클래스로 묶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시멘틱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면 같은 걸로 묶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같아야지만 같은 클래스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거꾸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요런 비슷한 피처와 시멘틱을 가진 그런 오브젝트들 사이에 유사점들을 딱 기술을 해놓은 거. 이걸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앱스트랙션. 자, 이해가 좀 되나요, 이제? 추상적이지 않게 이런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앱스트랙션이다라는 말을 쓰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가장 간단한 거는 이거죠. 어, 꼭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앱스트랙션 첫 번째 특징 아주 길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의미를 아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뭐죠? 인캡슐레이션. 이걸 뭐라고 번역합니까, 우리가? 캡슐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캡슐화. 자, 여러분 캡슐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 그렇지. 알약이죠, 그죠? 자, 알약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알약을 보면 알약 그러니까 캡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실제 뭐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빼봤죠, 여러분. 다 한 번씩 빼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에 뭐가 있어? 그냥 가루약이 들어가 있죠, 그죠? 가루약이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지어왔는데 기침약이에요. 기침약인지를 알려고, 그러니까 기침약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전에 그걸 이렇게 캡슐을 빼내가지고 가루를 보고 이 성분이 뭔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기침약이 맞네 하고 이렇게 먹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약봉지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기침약이구나 이렇게 비교해요. 캡슐 밖에 있는 색깔이나 글자를 보고 판단을 해요. 어, 그죠? 캡슐 밖에 있는 색깔과 모양, 그다음에 글자를 보고 판단하죠. 그 안에 내용물을 하나하나 보지 않죠. 그죠?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그 캡슐 밖에 있는 게 인터페이스고 나머지 디테일들을 전부 다 안에 집어넣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감추는 거예요. 그 의미로 지금 인캡슐레이션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죠? 자, 이해되죠? 자, 그럼 먼저
인캡슐레이션 얘기할 때 나오는 우리 용어 제일 많이 쓰는 이게 메시지 패싱하고 인포메이션 하이딩 요걸 가지고 먼저 설명 한번 개념적으로 얘기하고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지 패싱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뭘로 하냐면 뭘로 해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시스템이 실제로 인제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오브젝트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어, 서로의 그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 오브젝트에 뭘 호출하는 거야? 그렇지. 함수를 호출하는 거. 이게 메시지 패싱이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그때 내가 저 함수를 쓰고 싶은데 그 함수가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로직을 완전히 이해해야지만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쓰기 쉬울까요? 아니면 쓰기 힘들까? 쓰기 싫어질까? 어렵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건 하나도 몰라도 되고 밖에 있는 그 함수의 프로토타입하고 이 함수가 하는 기능이 뭔지만 알면 쓸 수 있다. 훨씬 더 쓰기 쉬워지겠죠. 그죠?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브젝이 내가 쓰는 그 다른 오브젝트의 인터널한 디테일을 전혀 몰라도 되게끔 해주는 게 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파 껍질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요게 있죠. 정의되어 있는 거. 요 오퍼레이션, 프로타입이죠. 퍼블릭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 펑션의 프로타입만 알면 요청하면 얘는 어떻게 한다? 실제 데이터는 여기 숨겨져 있고 요 내부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기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는 요것만 딱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걸 알 필요가 없다. 이게 인캡슐레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볼 때 인캡슐레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객체 지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 이게 거의 뭐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부할 건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인캡슐레이션입니다. 결국 인캡슐레이션이에요. 어,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 오브젝트 하나만 봐도 인캡슐레이션이 돼야 되고, 클래스 단위로도, 아니, 여러 클래스 단위로도 폴리모피즘이 될 때도 인캡슐레이션이에요. 왠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왠지 지금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은 뭐 하는 거냐면 외부 인터페이스에 집중한다. 외부 인터페이스라는 건 객체 단위로는 퍼블릭으로 선언된 펑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부의 구체적인 구현 내용은 완전히 숨기고 외부에서 객체 내부에 데이터 접근하는 것도 다 제한을 합니다. 그 외부 인터페이스만 딱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 단위, 컴포넌트 단위, 서브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개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오브젝트 단위로 봅시다. 내가 저 오브젝트를 쓸 때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퍼블릭 펑션만 알면 되죠. 맞나요? 음. 자, 근데 그게 클래스 단위만 있는 게 아니고 컴포넌트 단위. 다시 말해서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외부에서는 저 컴포넌트 전체 안에 몇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그죠?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필요 없고, 뭐만 딱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전체 컴포넌트에 뭐만,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 근데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있나요? 인터페이스만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컴포넌트가 엄청 많은데 서로 통신할 때 뭐 하냐면 걔들 내 인터페이스는 이거야. 서로 다 인터페이스 공개해 놓고 걔 인터페이스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호출해 가지고 쓰고 얘도 호출해서 쓰고 이러는 거예요. 아까 하드웨어 하듯이 인터페이스 정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내부는 하나도 몰라. 그게 컴포넌트들이 더 커져 가지고 아주 큰 서브 시스템이 되더라도 서브 시스템 간에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인터페이스를 정해 놓고 서로 그 인터페이스만 서로 알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겠죠. 그죠? 그 내부는 하나도 몰라도 되니까 내가 오직 알아야 될 거는 걔 인터페이스만 남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나요? 내가 아까 처음에 하드웨어 얘기하듯이 한 거예요. 어,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가 뭔지만 하고 다 감추는 거야. 아무리 큰 거라도. 자, 그게 뭐냐면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에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하면 자, 턴 온, 턴 오프, 채널 업 다운, 볼륨 업 다운. 자, 요것만 딱 외부의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돼 있고 내부는 완전히 다 뭐가 돼 있는 거야?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딱 얘만 알면 TV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우리 뒷부분에 폴리모피즘 할 때 실제 코드를 가지고 얘기를 쭉 할 겁니다. 일단 개념적인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걸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걸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테니까 일단 이 내용을 무슨 얘기인지 최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인캡슐레이션의 원칙을 한번 볼게요. 음.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얘기는 어디 책에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볼 때 내 경험으로나 이게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모듈화, 인캡슐레이션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뭐죠? 최소화입니다. 뭐가 최소화냐면 외부에 공개되는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 필요한 기능 있죠. 내가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 그죠? 그중에 꼭 필요한 것만 공개하고 전부 다 숨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지 이걸 사용하는 쪽 입장에서 쓰기 쉽겠죠. 그죠? 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변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뭘 변경하지 않느냐면 금방 얘기한 그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향후에 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일반화해서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딱 이거입니다. 퍼블릭 펑션 혹은 인터페이스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드웨어처럼 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뭘 정해야 돼? 서로 간에. 서로. 자, 너는 이 부분 해가지고 네 부분으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네 컴포넌트 간에 뭘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지. 자,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저 컴포넌트에 어떤 기능을 쓰려면 그, 이 인터페이스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 그래서 서로 다 인터페이스를 정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각자 다 개발하고 그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합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중간에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꾸면. 그러니까 A라는 쪽에서 B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호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코드가 있어요. A 컴포넌트에 B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B가 갑자기 처음에 얘기했던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A의 코드도 어떻게 해야 돼? A 코드도 수정돼야 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죠? A는 열심히 다 개발을 했어. 해가지고 원래 인터페이스 다 했고, B가 제공한 인터페이스를 했는데 B가 갑자기 인터페이스 바꿔버렸어. 그럼 내 코드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죠? 그러면 어때? 독립적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지죠? 모듈화 됐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 서로 다 영향을 받잖아, 이제. 이쪽 코드를 바꾸면 이쪽도 바꿔야 되고, 저쪽도 바꿔야 되고. 그죠? 모듈화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하드웨어에서, 내가 저기 그래픽 카드에 뭐 기능 하나 바꿨는데, 저기 마더보드 다 바꿔야 되고, 네트워크 카드 바꿔야 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음,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유지돼야 되는 거는 아주 신중하게 일반화해서 절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외에는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그 컴포넌트 내부가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다 바뀌었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응? 있어, 없어? 없죠? 그래픽 카드 안에 엄청나게 성능 높이기 위해서 다 바꿨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그대로다. 상관없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지돼야 되는 것과 변하는 걸 확실하게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 디자인할 때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뭐라고? 어, 외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공개한다. 그리고 그 공개된 거는 절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어, 모듈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금방 얘기했죠. 자, 내부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도 그 객체를 쉽고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최소한으로 된 요것만 딱 알면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 아주 쓰기 쉽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브젝트 혹은 컴포넌트가 모듈화 됐다. 그죠? 인터페이스 공개되어 있는 이거 외에는 다 감춰져 있는. 그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서로 다 독립적으로 구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코드 간의 의존성이 획기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서로 이제 위에 의존성이 없어. 이거 고친다고 저쪽 고치고 여기 고친다고 저쪽 고치는 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객체를 호출하는 다른 객체의 코드 수정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모듈화가 돼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음. 자, 여기 솔직히 얘기해 봐줘. 여기 비공개로 나한테 어, 피드백을 줘도 됩니다. 비공개로 좀 피드백을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좀 파악을 해서 음, 음, 오케이. 자, 질문이 하나가 있나요? 컴포넌트하고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자, 그 부분은 뒤쪽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예제를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작은 단위는 오브젝트 하나고, 아니면 오브젝트 여러 개의 컴포넌트.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죠. 컴포넌트를 막 합치면 서브 시스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그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외부에 공개되는 퍼블릭 펑션 이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제 코드를 가지고 내가 폴리모피즘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요 원칙들하고 이 장점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실제 코드로 보여줄 거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음. 자, 결국에는 폴리모피즘이에요. 폴리모피즘을 이해하면 다 이해한 겁니다.
음,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이해했는지 내가 연습을 한번 할 거야. 자, 됐나요? 음, 자, 그럼 여러분들, 다 대부분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다니까, 오케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네요. 그래도.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질문 없나요? 어, 자, 여러분, 근데 요거 이제 내가 여러 번 반복하겠지만, 자, 요게 지금 내가 얘기했던 요거 있죠? 요렇게 외부에는 최소화하고 이거를 유지되는 거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 이게, 이걸 알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랑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랑 너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요. 시스템 디자인할 때부터.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 디자인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 막 일단 뭐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 바뀌었어. 여기 다 바뀌어서 다 코드 다 바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건 그래서 아주 일반화해서 정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의하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얘기도 잘 못 들어볼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디자인할 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하고 어, 나가도 됩니다. 늦게 온 학생만 얘기하고 나머지 나가도 돼요. 음, 자, 세 사람 말고 없나요? 어, 자, 이상욱, 서준, 박선호 학생 다 확인했어요. 조태규 학생까지.